자, 안녕하세요. 북스문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점원 시간 이어갖고 진시황 정책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진시황 관련된 내용은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너무 쉬워서 그런지 요 부분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보면 다음을 읽고 모둠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천안을 나누어 36개의 군을 설치하고 군에는 군수, 그다음에 군이 군감 이렇게 해 줬는데 군수는 주로 인제 뭐냐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군감은 인제 뭐냐면 그 이게 이제 군감은 감찰을 담당했던 거고요. 그다음 군위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여기 군사를 담당한 거죠. 보통 위자가 들어가면 군사를 담당해요. 그리고 그 밑에 현을 뒀죠. 그래서 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현수 그다음에 현령, 현의, 현감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나눴어. 그래서 누가 특별한 지역에서 어떤 특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됐어요? 힘이 집중돼 있으니까 이 권한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행정, 군사, 감찰 이렇게 나눴다는 거. 그래서 민을 검수라고 했다. 검수라는 것은 검은 머리라는 뜻인데 예전부터 인제 민을 지칭할 때 인제 썼던 용어예요. 자,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밑줄친 부분은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지 말해 보고 이게 밑줄친 제도가 없긴 있는데 이렇게 여기요. 여기. 자, 이거는 인제 뭐 어떤 제도죠? 네, 9년 제도죠. 9년 제. 예, 9년제라는 것은 이제 봉건제와 달리 전국을 이제 나눠서 군안에 현을 두고 통치하는 제도를 9년제도로 하죠. 그래서 이게 개념, 내용, 의의인데 아까 얘기한 처럼 이제 개념을 냈고 이게 개념하고 내용을 같이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제한을 둬 갖고 이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 거기 전국 36개국을 나누고 군과 현을 나누는 통치. 황제가 임명한 어 권을 장악하고 지방을 9년을 파견해 통치했다. 그래서 요걸 요게 두 개로 이렇게 같이 써도 되는데 왜 나누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의의는 황제의 법령이 지방 말단까지 시달되는 전제주의적 중앙 집권제가 확립됐다. 민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이 강화됐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 번을 볼게요. 자, 2 번은 다음 자료는 중국 고대에 활동했던 사상가들의 말을 요약한 것이다. 자, 이 사상에 기초한 해서 성립한 제국의 의의를 두 가지 써 보고 이 국가의 멸망 원인을 두 가지 쓰시오 있거든요. 자, 2 번은 이제 누가 말한 거냐면 한비자가 말한 거예요. 한비자. 그래서 한비자가 인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강력한 법을 통해서 뭐냐면 나쁜 상식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인제 이 사상이 그러니까 법과 사상을 기초해서 성립한 제국의 의의 그러니까 진나라를 얘기하죠. 진제국의 의의를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 동기에 나와 있죠. 예. 잠깐 이제 보면 자,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왕조를 설립했고 그리고 예전에는 물론 은나라와 인제 준하가 있긴 있지만 은나라 준하는 엄밀히만 통일 왕조가 아니죠. 이 지방 분권적인 왕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최초의 통일 왕조를 설립했고 또 진시황이 항제라는 칭호를 사용했죠. 그래서 항제 지배 체제를 구축하여 청정 얼마까지 지속이 됐다는 거. 그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항제 지배 체제 근거인 군현제도를 완성시키고 영토를 확장했고요. 그리고 만리장성 이남의 영역을 확보하고 고정화시켰다는 거. 그래서 이 차이나라는 명칭이 여기 진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국가 멸망의 원인, 진나라 멸망 원인은 여기 보면 진시황의 급진적인 통일 정책, 과중한 세금, 가혹한 형벌 등 국민 생활의 불안이 가중되고 풍소계류로 인해서 지식인의 이반, 계속적 정벌과 무리한 토목사 이런 것들이 민心 이반 등등 해서 결국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징승 5강에 나오는 계기로 멸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 번을 보죠. 3번 보면 "다음 전을 읽고 작성 방법에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사 등이 아래였다. 옛날 오제 시기 때에는 보통 오제는 이제 전설 시기 얘기죠. 사망 오제 때. 그래서 황제, 전옥, 제국, 제요, 제순 이 시기를 인제 얘기하는데 자, 시기에는 다스리던 땅이 사방 천리에 불과했고
그 바깥의 제후나 이민족 가운데 오지에 입주하는 일들도 있었고 입주하지 않은 일도 있었는데 천자께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폐하. 자, 요 지금 폐하는 누구 있어요? 아, 요거는 진시황이죠. 진시황. 그래서 자신을 이제 황제는 자신을 가리킬 때 폐하라고 그 당시 칭했죠. 예, 폐하께서는 군사를 일으켜 적들을 물리치고 천안을 평정하여 해남에 군영을 설치했죠. 이거는 36개의 군을 설치했다는 내용을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령을 하나 하시니 이는 역사 이래 처음이며 오제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긴 사기에 있는 내용이고 이 사기는 2차 사료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1차 사료가 있어요. 운목 수호지에서 출간된 주간이 있거든요. 주간은 이제 진나라 때 만들어진 주간이에요. 그래서 사건을 심리할 때 기록된 진술에 근거하여 사건을 추적하고 조사한다. 자, 그때 피의자는 고문하지 않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 것이 상책이고 고문 후 진상을 밝힌 건 하책이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파종하고 적정 시기에 비가 내려 이삭이 펴면 그 토지의 면적과 아직 파종되지 않은 토지의 면적을 각각 측정하여 장부에 기입하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기록된 진술을 이렇게 조사하여 그다음 기록하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정적 시기에 비교해서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장부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이제 기록이 상당히 중요해. 여기서 기록은 상당히 문자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진나라 때 문자는 그 당시 더 각국의 문자를 합해 놓은 소존체죠. 소존체. 전서의 일종인 소존체다. 예. 그래서 이때 이렇게 있고 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문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죠. 문서를 통해서 기록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실실 뭐냐 기록을 하고 이게 후대에 남겨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보면 자 밑줄친 니은의 목적을 서술하시오. 자 니은은 인제 이건 여러분 쉽죠 이거는. 중앙 집권적 강화 예 이렇게 쓰면 되고 자 나의 밑줄친 디귿의 일부다. 그래서 나의 밑줄친 디귿의 일부다. 나는 밑줄친 디귿의 일부라는 건 요거죠. 이게 어디 있어? 법령의 일부죠. 법령. 자, 제자밖에 좀 나의 내용과 관계가 깊은 사상을 집대성하는 것은 스시오. 자, 요거는 이제 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기 자, 법과 관련된 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이 뭘까요? 이 사람이 한비자죠. 한비자. 예.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법가를 집대성한다. 사람은 한비자. 예, 이거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다의 내용을 실시하기 전에 밑줄친 기획이 추진한 정책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진시황이 이제 추진한 정책. 그래서 다를 실시했다는 거, 그건 이제 보면 다 문서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제 뭐냐면 문자를 통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다 문서 남기는 거고요.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또 보면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면적을 체크하는 내용이 있죠. 요걸 제대로 하려면 어 분양형을 통일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진시황 업적 중에 동양 통일과 문자 통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양형 같은 경우에는 자의 길이, 도, 대의 용적, 양, 추의 무게, 형 이걸 재는 방법을 도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국시대 때 각국의 도량의 기준이 달랐고요. 이걸 이제 하나로 통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은 그 각국에 있는 이제 것들을 통일하고 나서 하나로 통일시켰다는 의미가 있어. 예 그래서 글자도 통일시켰고 그다음에 도형도 통일시켰고 그다음에 또 화폐도 통일했죠. 이렇게 통일했다. 개도 통일했고.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한나라와 신나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한대의 정치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무죄는 정부의 13주의 자살을 파견하여 황제의 명령을 효과적으로 관찰해 나갔다. 이렇게 있고 자 맞죠? 그래서 자살을 파견해서 했다. 그래서 무죄 전에 인제 그 5초 7국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5초 7국의 난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군국제에서 군현제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무죄는 이걸 더 확대시켰죠. 그래서 자살 파견해서 했다.
이 자사가 일종 감찰관 역할을 했어요, 무제 때는. 풍계도 좀 낮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사가 인제 풍계가 높아지고, 그리고 군과 현의 위에 이 자사가 가담한 주가 행정구역으로, 감찰구역이 아니라 행정구역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사가 일종의 이제 그 군수와 현령을 관리하는 이런 상급 지휘자, 지방 간의 최고 지휘자로 바뀌게 되고, 그 자사가 가담한 주가 군과 현 위에 최고 행정단위가 되죠, 지방 행정단위가. 자, 그다음에 2 번을 보면, 자, 내조 정치의 이제 모순은 외척의 등장과 득세와 환관의 전횡을 전략 초래했다. 그래서 저 보통 외조와 내조라는 거 있죠. 외조는 국가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고, 그래서 그때 내조는 이 황실의 어떤 개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건데, 한무제 때부터 황제 권력을 강화시키면서 이 외조, 상공의 권력은 약화시키고요. 주로 이제 상서나 중서의 권한, 그러니까 황제의 어떤 비서기관의 권을 강화시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인제 이 내조를 장악한 상관과 외척의 권한이 뭐냐면 강해지기 시작하죠. 자, 그다음 3 번을 보면 후한 정치는 황제와 호족의 긴밀한 유대 관계에서 행해졌다. 자, 후한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강무제 유수잖아요. 강무제 유수 또한 남양의 호족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후한은 호족 연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인제 후한 정권은 호족 연립 정권에 가깝 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요 내용 맞죠. 4 번을 보면 한대 지배 통치는 군국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계속 세워졌다. 요거 틀리죠. 처음에는 이제 군국제도를 했어요, 군국제도를. 그랬지만 나중에 5초7국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9 년제로 바뀌었죠. 형식상은 왕이 있고 제후가 있기 때문에 군국제지만, 우초치군이 이혼해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군국제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군연제로 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래서 답이 4 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2 번을 볼게요. 2번 보면 다에 대한 다음 논쟁의 배경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논쟁이냐면 염철 논쟁이야. 자, 염찰 논쟁은 무죄가 사망 후에 어린 소재가 즉위하면서 벌어진 논쟁인데, 주로 영가 철의 군수법, 그다음에 전매제, 어 염찰 전매제, 군수법 평준법 있죠. 이 한무제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그 염찰 논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매제라든지 군수법이라든지 평준법, 그래서 이제 논쟁인데 크게 이제 두 세력이 논쟁돼 있죠. 하나는 유아계의 무리들. 아,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유가들이 했고, 이 현량이라고 하죠. 현량 문학의 이런 학생들이 인제 했고, 또 한편으로는 법과 관료들, 그러니까 인제 상호양 같은 이런 상인 출신의 법과 관료들이 논쟁했죠. 얘는 이제 "염찰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전매제나 군수법이나 평준법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은 이걸 대해서 뭐냐면 반대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유가하고 법과의 어떤 경제 간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유학자들은 주로 인제 뭐냐면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서는 안 된다. 어. 그리고 국가가 백성들의 뭐냐면 활동에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있고, 이에 반해 상호명 같은 법가 출신의 인제 법가보다는 인제 법술 관료라고 하죠. 예. 법가적 요소를 받아들인 관리들은 국가가 직접 뭐냐면 상공업에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예전에 상인이 했던 일들 국가가 개입해 갖고 상 국가의 이득을 챙겨야 된다. 상인의 이득을 챙겼던 행위를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의 이득을 챙겨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국가가 상업을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인제 유학이나 법가나 공통적으로는 농번 억산 정책이지만 상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 유학은 그냥 내버려두라. 상호명 같은 이런 법가적 관료들은 그걸 국가가 개입해서 통제해야 되고, 상인들이 얻었던 이득을 국가가 얻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매제, 군수법, 평준법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야.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지금 각 군국에 가를 담당하는 관리들이 있어.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고 있으니 이걸 이제 보통 여민재리라고 하죠. 여민재리. 인정받고 숭배한 풍습을 해치고 탐욕스럽고 비련한 풍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본업에 나가는 자는 적고 본업은 농업이죠. 그다음에 마법을 쫓는 자가 많다. 그래서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국가가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렇게 농업을 등시하는 농업을 무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건 누가 주장한 거야? 그 앞에 유학자들, 현란과 문학의 학생들이 주장을 했던 거고 자 두 번째 예문을 보면 지금 권세와 이익의 근원을 백성들에 개방하고 가해에 대한 정책을 폐기하여 포악하고 강한 자들을 도와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충족시키며 온갖 사악한 일을 몰려두어 사사롭게 도당을 형성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가정책을 포기하면 결국에는 음 이들이 상공업자들이 더 뭐냐면 호족들이 더 득세해서 결국에는 이 백성들의 침탈할 것이다. 그래서 이 상인들이나 이런 대상인들이 폭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얘들이 멋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매나 군수 평주법을 통해서 이걸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계통 상호양이 주장한 거죠. 예. 그래서 법가적 요소를 받아들인 상호양이 주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답을 이제 보면 자 여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니까 육아와 법가가 정치 투쟁이 본격화됐다. 맞죠? 예. 여기는 음 육아, 여기는 법가. 그다음 호족의 토지 경매에 제한하는 법령을 시행했다. 아니죠 이거는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전제인데 이 한전제는 그 당시 시기에는 아니고요. 후에야. 전원 말기 때. 예. 그래서 이거는 인제 예제 때 실시한 내용이죠. 그래서 한전제의 주요 내용은 신분별로 토지와 노비의 소유를 제한하고 상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자는 내용이지만 이건 계획만 세웠고 실시하진 못했어요. 예. 그다음에 인제 디귿에 보면 지방 재정에 대한 대산홍의 통제가 강화했다.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 그 소재 이전에 무제 때 내용이잖아요 이게 원래. 무제 때 대산홍을 이제 그 만들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관리를 맡겼죠. 대산홍이 그 당시에 인제 일종의 경제기여금처럼 많은 인제 업무를 했는데 이때 국가 재정도 대상원이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그리고 동시에 인제 아까 치면 전매제 있죠. 전매제도 이 사람들이 했어요. 예. 그래서 요 간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대산홍은 간청이 아니에요. 간직이에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간청이 아니라 간칭이고 대산홍 아래에 그냥 수많은 인제 속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간청이 아니라 간직이다. 이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대외 정책이 평화 유지 정책에서 군사적 해결책으로 전환됐다. 예. 그래서 인제 한무제에 관련된 거니까 이런 정책들이 어 한무제 때는 인제 어떻게 됐어요? 한무제 때는 예전에 홍로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했는데 이게 홍로의 유화 정책 폐기하고 홍로를 공격하는 정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벌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했던 전매제, 군수법, 평준법 이런 것들을 실시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답이 니은을 제하고 기읍, 디귿, 니을. 예. 그래서 답이 4 번이다. 그래서 이 염초율 논쟁은 소재 때 일어났지만 이거 전매제, 군수법, 평준법 이런 것들 자체가 그 당시 한무제와 관련됐기 때문에 실제로 한무제 정치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예. 요런 내용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 번을 보죠. 3 번은 인제 군현제하고 군국제 그러니까 인제 진나라 때나 한나라 때의 어떤 통치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진시황 때 그 당시 군현제 실시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인제 진시황이 국가를 통일하고 나서 "무슨 제도를 실시할까?" 이렇게 신하들이 물어봤는데 두 가지 의견을 냈죠. "봉건제를 실시하자." 아니면 어 "군현제를 실시하자." 결국에는 이 군현제를 주장한 이 이사의 견해를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이 이제 가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9년제는 진시황 때 처음 실시한 제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춘추 중기 때부터 초나라나 진나라에서 실시한 제도인데, 이것이 이제 전국시대에 확대되고 그다음에 진시황 때 전국적으로 이게 뭐냐면 마무리됐다. 예. 그래서 36개군을 설치해서 완성을 시켰다는 거지, 진시황 때 처음으로 이게 9년제 실시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나와 관련된 내용은 한해 군국제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나라 유방은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장항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동쪽 지역은 관리를 파견하고요. 그다음에 요쪽 서쪽 지역은 관리를 파견하고 동쪽 지역은 왕을 임명했죠. 예. 그래서 봉건제를 실시했어. 그래서 이 봉건제와 군현제를 합쳐 놓은 것이 군국제인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오초칠국이 난 이후에는 어 군현제로 바뀌었죠. 자, 그 내용을 보면 한이 건국된 초기에는 내가 서로 새로 안정되어 동성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씨가 적었다는 거죠. 진이 고립되어 망한 사실을 교훈 삼아 강토를 나누고 2등급 자기를 세웠다. 그래서 이 자기라는 거 두 등급이 있는데, 왕이 있고 제후라고 있죠. 예. 그래서 공신으로서 후가 된 자는 백여호고 왕의 자제는 존중해서 그게 9개가 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처음엔 동성제후들 임명했는데 어 처음에는 동성제후가 아니라 이성제후들을 이제 임명했는데 점점 동성제후로 바뀌죠, 유씨로. 자, 그래서 이 군국제 실시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러면 관련된 것들 이제 좀 볼게요. 기획을 보면 가는 전국적 9년제 시행된 사실을 가리킨다. 그 내용인데, 예, 맞죠? 그래서 이제 진시황 때 처음 실시한 건 아니지만 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거죠. 예. 그래서 처음 실시한 거는 춘추 말기 때부터 이게 하고, 이게 전국화된 것은 이제 뭐냐면 9년제 완비된 거는 진시황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가는 오초칠국의 난을 이 일어난 원인이 되었다. 자, 오초칠국의 난이 일어난 것은 여기 9년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군국제 문제점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잠깐만요. 자, 그래서 5초7구의 나는 요 9년제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군국주의 모순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가 아니라 그 나와 관련된 거죠. 예. 그러니까 틀렸고, 그다음 나는 파랑의 난이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군국주의의 모순점이 터져나온 게 그래서 5초7구의 난이죠. 예, 5초7구의 난. 그래서 있는데 요 파랑의 난은 요거 관련이 없어요. 요 파랑의 난은 언제 때 인제 일어난 거냐면 서진시대 때 일어난 거죠, 서진시대 때. 서진시대 때 이제 사마현이 자기 아들에게 땅을 나눠줬거든요. 일종의 봉건제를 실시했어요. 근데 이제 사마현이 죽고 나서 멍청한 해제가 즉위하면서 이때 인제 그 땅을 나눠준 분봉받은 그 밑에 친척들이 들고 일어난 게 파랑의 난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봉건제의 문제점이 때문에 일어난 거야, 봉건제.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해 주시면 되고, 그냥 나의 언급한 제후들은 한무제 때 추국령을 세우기 약화되었다. 예. 그래 갖고 요때 인제 이건 맞죠. 그래 가지고 나의 언급된 제후들, 이 제후들은 한무제의 추국령에 의해서 세우기 약화됐다. 추국령이라는 것은 땅을 제후나 왕의 땅을 한 장자가 상속되는 게 아니라 나눠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영토가 더 축소가 되죠. 자,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읍하고 니을 관련된 내용이 되니까 답이 1 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4번 문제 볼게요. 한 문제 비단계 개척의 가정과 의미를 내주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거는 뭐 교과서적인 내용이니까 교과서에 따라서 이제 내용만 이제 주셔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가정을 보면 풍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서역의 월직과 동맹을 맺어 파견된 장건의 항로를 통해서 개척됐고 우연찮게 인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홍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대월적 동맹매주 장관을 파견했는데 그 도중에 홍노한테 잡혔잖아요. 10년 동안 거기에 있다가 다시 도망쳐서 월지국에 가서 SOS를 쳤는데 동맹을 맺자고 했는데 월지국이 이제 거부를 했죠. 다시 돌아왔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홍노가 잡혀 있을 동안 이 실크로드 길을 이제 발견한 거죠. 개척한 것보단 발견했다는 거 보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실크로드 비단길, 사막길이 발견되면서 어떤 이제 의미가 있냐 하면 동아시아와 소아시아 문화권을 연결해 동서문화 교류에 크게 공헌했고요. 그래서 이런 비단길이 발견되면서 사막길이 발견되면서 그 서역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켰다. 그래서 중국인의 세계를 확대시켰다. 그래서 장건의 이런 비단길 발견 과정과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가 물어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5번을 볼게요. 5번. 자, 다음은 중국의 어느 시대에 실시한 경제 정책에 관련된 자유다. 가의 명칭을 쓰고 나와 다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쓰시오. 그리고 비에 나타난 경제적 정책 이념적 기반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전에는 화폐가 자주 바뀌어 백성들의 화폐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천하의 모든 기존의 화폐를 폐지하고 수용에 속하는 상관에게 화폐를 주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상관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그러나 농민은 이 화폐에 익숙하지 않아 비슷한 동전을 서로 비교하고 옛 것을 믿고 새 것을 의심하는 등 화폐의 선악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화폐는 한문제 때 이제 보급된 오수전이에요. 그래서 오수전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궁극의 그 제후들이나 지방세력도 화폐를 이제 발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가 자주 바뀌고 그리고 동전의 함량도 떨어지니까 물가 폭등의 원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점 해결에 위해서 종전 화폐를 다 폐지시키고 오수전으로 통일시킨 거야. 예. 그리고 화폐 주주를 개인이 못하게 했어요. 정부가 독점을 했고 그리고 수용동의라는 간청에서 이걸 하게 했죠. 간청에서. 어. 그리고 이제 수용동의 밑에 산림상관이 있어. 산림원을 관장하는 3명의 관리들한테 그걸 전담을 했죠. 그래서 이 오수전을 관할 간청은 수용동의가 되는 거고요. 간청 밑에 속한 산림원을 관할 상관들이 그걸 했다. 예. 간직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가 이 오수전이 나중에는 이제 포항시대 때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관리하지 않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대사농에서 관리해요. 대사농. 그래서 대사농이 이거를 다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수전은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나라가 망한 후에도 거의 700년 동안의 중국 화폐로 사용했거든요. 이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룡왕릉에도 오수전이 이렇게 발견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의 명칭은 오수전 이렇게 쓰이는 거죠. 자, 그다음에 비를 볼게요. 예전에 궁국에서는 그 지방의 특산물 중앙에 공을 보낼 때 왕래한 것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운송비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궁국의 수송을 담당하는 관리를 두어 서로 공급하고 운송하게 하여 먼 곳의 공무를 수송을 편리하게 했으며 이를 뭐라고 한다? 이걸 군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군수법이라는 거는 지역 간의 어떤 물자를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A란 부족에서는 여기는 지역은 많고 A는 B는 적으면 얘한테 이렇게 주는 거죠. B도 거꾸로 이렇게 많고 이렇게 적으면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역 간에 이렇게 부족한 걸 메꿔주는 법이 군수법이야. 군수법.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물가 조절도 했죠. 그리고 상인들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좀 싼 데에서 좀 비싸게 팔고 비싼 데에서 이제 가져와서 좀 와서 싸게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물가 차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 갖고 이득을 챙겼어요. 근데 한무제는 요걸 인제 이용한 거죠. 이걸 개인이 못하게 하고 상인이 못하고 국가가 개입한 거야. 그 군수관을 둬 갖고 좀 물건이 비싼데 싼 데에서 가지고 와서 좀 다른 지역 물가를 좀 비싸게 팔고 요게 이렇게 여기에서 싼 것을 좀 이렇게 여기서 비싸게 파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물가를 조절했다.
싼 곳에 가서 비싸게 팔고 비싼 걸 싸게 팔아. 예. 그러니까 지역 간의 물가 조절 관련된 내용들 군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경사에 창고를 세워 화물 모아 저장하도록 했는데 물건값이 떨어지도록 사들이고 비싸지면 내다 팔았다. 자,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뭐냐면 이득을 챙기는 행위. 그래서 이걸 국가가 하는 걸 평균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쌀 같은 것도 있죠. 쌀. 그래서 보통 가을 때는 쌀이 싸잖아요. 그때는 사들이고 그걸 이제 봄에 푸는 거죠. 그래서 그 통해서 이제 시세 차익을 얻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물가 조절도 같이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군수법과 평균법 이런 것들을 했는데 여기에서 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법과적인 정책이라는 거야. 한 문제는 우리가 유교를 관학화시켰다고 해서 유교 정책을 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경제 정책에는 나 이런 것들은 법과적인 정책을 했어요.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상인이 예전에 했던 방식을 국가가 대신해서 이득을 챙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아하고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나는 군수법, 그다음에 다는 이런 평균법. 그래서 군수법은 그 지역 단위의 어떤 이런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는 거고 평균법은 이게 팔 시기와 그 구매 시기를 이용해 갖고 시기상을 이렇게 해 갖고 이득을 챙기는 방법이 군수 평균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비에 나타난 경제정책 이념적 기반은 뭐냐? 법과적 중농 억상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국가가 직접 상인의 역할을 담당으로써 이득을 챙긴다는 등 법과적 중농 억사 정책이다. 그래서 이거는 유가가 좀 달라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중농 억상 정책이지만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지 않는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국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서 이득을 챙기는 걸 비판했던 사람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잘 보여주는 것이 그 앞에 있는 이런 어 염철 논쟁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죠. 염철 논쟁에서도. 자, 그다음에 6 번을 볼게요. 6 번. 자, 밑줄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무제가 실시한 법령 가운데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하는 진나라의 지방제를 답습하면서도 그것과 다른 제도를 또 함께 운영했다. 처음에 해내를 평정한 뒤 한해 황제는 동성애 자제들과 그 공신들 제후왕에 삼고 봉진을 나눠 줬다. 이걸 군국제라고 하죠. 군국제. 자, 제후왕은 왕국 안에서 직접 어사대부 이하 각급 관료들을 임명할 수 있었다. 제후왕국들은 제후왕국의 정부의 규모가 한해 중앙정부에 비견할 만큼 커지는 경우가 있었다. 자, 그래서 한해 황제들은 제후왕국의 관료 가운데 오직 승상만 임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후왕국의 승려는 세력들이 점점 강대해지면서 한제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무제가 실시한 법령이잖아요. 그러니까 5초 칠국 일어난 후에 경제 때 일어난 후에 그다음에 즉위한 한무제가 실시한 제후 왕국의 뭐냐면 견제 정책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9년제가 실시됐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형식적 군국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군국제 9년제를 실시했다는 거는 이 군국제가 아예 없어졌던 게 아니라 군국제는 껍데기만 남아 있었고 실제 운영은 9년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9년제로. 그래서 이제 한무제 때 이런 정책들을 물어보는 거야. 실제 운영 9년제 어떻게 했는가? 예. 그리고 군국제를 어떻게 해체시켜 나갔는가? 그걸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제후 견제책을 물어본 거죠. 자, 대표는 추운력. 앞에 이제 기출에도 언급됐죠. 이 추운력, 한무제 추운력.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주국률, 그다음 자간률, 부익률, 아당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좀 보면 추운령 같은 경우에는 그 왕이 죽은 후, 제후왕이 죽은 후에 그 땅을 적장자에게만 상속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 재분배하는 제도야.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제후왕의 땅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추운이라는 것은 그 제후왕이 다른 나라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런 뜻의 추운령이지만
실조 제후왕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이고, 주금률이라는 건 이제 금자가 들어가 있죠. 1 년마다 제후왕이 황제에게 황금을 바치게 해요. 황금 함량이 떨어지면 왕의 자기와 영지를 박탈시켜 버려요. 예. 그리고 자간율이라는 건 여기 간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 갖고 이제 백성이 제후와 군신 관계를 금지시키는 제도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후하고 백성 간의 어떤 사적인 그 종속 관계를 자주 맺었는데 이걸 금지시키는 조치야. 네. 그다음 부익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후왕을 제후왕을 위해 세액을 징계하거나 별도 명목으로 가세를 금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따로 만들어서 제후왕이 그걸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 부익률이고, 이 아당률이라는 거 뭐냐?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제후의 죄를 알지 못하고 보고하지 못하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거야. 그래서 제후의 죄를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제도다. 이렇게 해서 그 일련의 어떤 그 법령을 공표했다. 그리고 법령은 아니지만 제도적 차원에서 자살을 또 파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무제 때 13개 자살을 이제 13명의 자살을 파견했다고 했죠. 줄을 설치하고, 주라는 건 원래 행정구역이 아니라 한무제 때는 감찰구역이었어요. 감찰구역을 정해 놓고 거기에 이제 자살을 파견했는데, 자, 자사가 주로 이제 감시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있는 이런 그 제국들을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정책 때문에 겉으로는 군국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9년제였고요. 그래서 이 군국제도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군과 현에 불과했어요. 중앙에 다 통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7번 볼게요. 7번. 자, 요거는 왕망 정권 관련된 내용이에요. 신나라. 신나라와 관련된 내용은 은근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신나라 왕망 정권. 그래서 이 신나라 왕망 정권의 특징 보면, 얘도 딱 보면 유교를 겉으로 내세요. 유교의 어떤 신비주의, 참이설. 근데 실제 경제 정책에 보면 법가적 정책이야. 예. 그래 갖고 육아를 기본으로 했지만 실제 법가를 같이 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한무제하고 좀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한무제의 정책하고 또 대동소이해요. 근데 한무제의 정책은 그 당시 시대적 추세에 맞았는데 반해서 요 왕망의 정권, 그 당시 이제 호족들이 이제 지방에서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시기에는 맞지가 않았던 정책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잠깐 15년 동안 있다가 망했죠, 이 왕망은.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가와 마에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전환후기 외척은 이미 큰 세에 형성되었다. 이 외척이자 유교적인 소양을 갖추고 공정하고 검양하다는 평판을 얻은 왕망은 참의설과 천재지변을 교묘히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한 뒤. 자, 일단 참의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유교 경전을 일종의 도참 사상에 입각해서 해석한 거야. 이게 참의설이야. 왕조 교체를 예언하고 전화를 예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론을 조작한 뒤 뭐뭐 방식으로 가에 들어갈 방식은 선양이죠. 선양은 이제 유교 경전에 나와요. 보통 이제 오제가 왕위를 이제 계승하고 물려줄 때 방식이 서양이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좀 똘똘한 애들을 찾아서 얘한테 넘겨주는 게 선양이죠. 자, 그래서 인제 우리가 아는 뭐냐, 우리가 아는 항제라든지 전옥, 제곡, 제요, 제순, 이런 사람들 다 성향을 통해서 한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순이 인제 우한테 넘겨주잖아요. 근데 우는 성향 방식이 아니라 세습을 했죠, 걔한테.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하왕조가 실시됐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신을 해서 성향을 받아서 후한한 게 예지한테 그걸 받고 인제 황제가 됐는데, 그래서 신나라세요. 근데 이 성향이라는 방식은 요때만 한 게 아니라 후에 위진남북조 때나 인제 이렇게 왕조 교체할 때 자주 어 자주 이용해 먹죠. 그래서 서진이 건립한 사마연도 이런 방식으로 집권했어. 왜 이렇게 이제 집권했냐면 그래야지 반발을 좀 약간 무마시킬 수 있어요. 예. 강제로 깎는 것보다는요. 자, 그는 뭐뭐에 입각해서, 자, 나라에 들어갈 건 주례예요. 네, 주례. 그래서 보통 이 주례는 주나라 예법과 제도를 신어 놨다고
알려지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주공이 만들어진 그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그건 하나의 이제 설이고, 주공이 만들었다보다는 후에 춘추 전국 시대 때 이 주공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례의 위견을 씌워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교 경전이지만 법가적 요소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뭐 개혁을 할 때 국가가 직접적 개입을 해 갖고 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인제 유교 국가에서 개혁을 할 때 이 주례를 많이 운용을 해요. 내세우고 왕망도 그렇고 뒤에 왕안성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도전이 인제 뭐 조선 왕조로 이렇게 개창할 때 여러 제도를 만들잖아요. 이런 것도 주례적 어떤 것들에 입각해서 만들어져요. 예. 그리고 이제 춘추무우 때도 이제 무우 정권 때도 그렇게 주례를 내세웠고, 그러니까 이건 주례는 개혁의 도구였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주례에 근거하여 간제 개혁을 실시했지만 행정상의 혼란만 초래했다. 또한 호족들의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토지제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왕전제죠, 왕전제. 자, 왕전제 실시했지만 호족과 관료대 격렬한 반대에 부닥쳐 3년 만에 어 폐지되었고, 이렇게 요 왕전제는 뒤에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국가주도의 경제 정책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육아를 내세웠지만 실제 경제 운영은 법가를 내세웠죠. 한 문제와 비슷하다는 거. 자, 현실 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와 호족은 물론 손흥민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자, 거기에 안정적인 포준화 사표였던 오수절을 폐지한 것은 경제 정책의 혼란을 불리켰다. 왕망 정권이 가장 큰 타격을 가했던 것은 외교 정책이었다. 그래서 이제 외교 정책에서 이제 보면 이 사람은 중화 사상을 내세워서 호칭을 다 깎았죠. 예. 하위 사상 강화시켜서.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인제 운남의 구정왕을 후노각시키고요. 그다음에 고구려 왕을 볼 때 고구려는 높을 고자잖아요. 건방지다. 이걸 왜 쓰냐. 하자로 곤쳤어, 국명을. 하구려라고 했고 왕을 후로 격하시켰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의 칭호를 취소하고 후로 이제 강등을 시키다 보니까 왕관 정권의 주변에 이제 그 여러 민족들이 불만을 품고 중국에서 이탈하게 되죠. 그 왕을 좀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걸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들이 반란이 일으키니까 이제 왕망은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 30만 대군을 동원했다가 홍로를 공격했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또 고구려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예. 곳곳에 반란이 일어나. 그래서 이때 인제 하위사 참의설에 의하면 이게 이제 곳곳에 반란이 일으킨 것은 천자가 주변을 통제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청명을 어긋난 행위죠. 그래서 참의설에 의하면 왕조 교체 징조로 해석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의 정책의 어떤 실패는 이 참의설에 입각해서 뭐냐면 왕조 정책의 교체로 이제 뭐냐면 연결되고, 그것은 신나라 왕조의 정당성을 깎아내리는 행위가 되는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정미의 난이 농림의 난 같은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15년 만에 정권이 몰락했다는 거. 자, 그러면 7번 관련된 내용 중에 옳지 않은 거를 고른 거니까 좀 보면, 자, 선양이죠. 자, 선양은 사마현이 이 방식을 통해서 위의 원조부터 권력을 물려받아 서전을 세웠다. 맞죠?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힘으로 뺏는 것보다는 이게 선양을 통해서 왕위를 획득했죠. 물론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된 후에는 그 뒤에 이제 그 전에 왕실은 다 죽여버리고 그러는데, 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나를 보면 여기 주례죠. 자, 무춘추가 이들 개혁의 모델을 삼고 서주를 본받아 명당을 건립했다. 네, 맞죠? 주례는 서주의 어떤 예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이제 기록한 경전인데, 그래서 있지만 후에 이제 법과 사상이 개입돼서 국가의 어떤 개입을 통한 개혁 작업을 할 때 꼭 주례를 인용을 했다. 예.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그 그 무춘추는 그 당시 인제 주례에 입각해서 그 국호를 주로 곤쳤죠. 주. 당에서 주로. 예. 그래서 이 주를 이제 무씨가 세운 주로 해서 무주라고 해요. 무주. 잠깐 세워졌어. 예. 그리고 서주의 천자가 제후에 소집했던 정당인 명당을 복원시켰고요. 그다음에 무씨 칠묘를 일치해 갖고 천자의 무지와 같이 했고, 보통 칠묘지는 청왕의 어떤 그 청왕이 된다. 천자의 무덤이죠. 항제국 예법에 따라서 실시한 그런
제사 형태잖아요. 그래서 제후의 국가는 오묘제를 실시하고 그에 반해서 천자는 칠묘제를 실시하죠. 그래서 이 칠묘제를 실시했고 주례의 간증을 모면해서 간증 명칭을 계칭했어요. 이 왕망과 함께 왕망도 간증 명칭을 계칭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다는 왕토 사상에 입각해서 국가에게 국민에게 국가에서 농민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분배했다. 요건 틀렸죠. 이건 균전제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 왕전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네, 이 왕전제는 토지제도서 정전제를 모델로 해서 실시를 했고 그리고 토지를 그 왕전제는 정규의 토지 국유를 전제로 토지의 상한선을 정한 거예요. 분별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전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상한선을 초과한 토지는 친족이나 이웃 사람에게 주는 제도인데 이런 특수청이 이제 토지 소유의 통존을 막기 위한 거죠. 호족층이.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틀렸다. 분배하는 게 아니라 그 농민들에게 일정 그 토지를 분배하는 게 아니라 상한선을 제한한다. 토지 상한선을. 그래서 요건 틀린 내용이죠. 답이 맞고. 자, 나를 보면 한무제 때 실시한 군수법, 평균법, 염찰전매 등고 이 정책의 선구자다. 맞죠? 그래 갖고 인제 그 왕망의 정책을 보면 한무제의 정책을 완전히 본받았어요. 말만 다 받을 뿐이지 이런 정책도 그대로 실시했다. 그래서 한무제가 실시한 어떤 그런 법과적 경제 체제를 그대로 실시를 했다. 그래서 인제 그 왕망의 정책들을 보면요. 물가 조절과 경제 감시를 위해서 오균제도를 실시했고요. 그러니까 이 오균제도는 무죄의 평수법하고 그다음 군수법의 영향을 받은 거죠. 예, 평균법하고 군수법의 영향을 받은 제도고 그다음에 이제 염철 전매제 같은 비슷한 육간제도를 실시했어. 그래서 한무제 정매제법의 영향을 받은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많은 하위 사상에 입각해서 고구려 왕의 명칭을 하고구려 후로 바뀌었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이때 고구려 왕은 유리왕으로 됐거든요. 유리왕. 그래서 유리왕이 이제 그 당시 신라나와 대판 싸워서 신라 장군을 패서 어, 죽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이게 시기가 이게 정확한 것은 좀 약간 별개의 문제겠죠. 왜냐하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유리왕이 아니라 다른 왕일 것이다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건너뛰고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답이 틀린 거니까 3번 왕정제에 관련된 설명이 틀렸죠. 그래서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왕정제에 관련된 내용이 또 나중에 나와요. 관련된 기출문제가 나오니까 왕정제 기억을 해주시고 자 8번 볼게요. 자 8번을 보면 가의 조서를 내린 정권이 밑줄친 형상을 대처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자 그는 이제 왕망이야. 자 왕망이 조서를 내어 말하기를 대저 주례에는 사대라는 제도가 있었다. 사대가 뭐냐면 그 백성들에게 저리로 이자를 빌려주는 거야. 예, 이게 사대 정책이야. 예. 그리고 그 악어에는 저기 오균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4대 오균 정책 이런 거는 다 뭐냐면 왕망의 경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나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남양고족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남양고족이 이제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쭉 있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예를 부림에 각각 그 막당을 부림에 각각 막대함을 얻게 하였으며 그 위아래가 힘을 합쳐서 이익이 해마다 배가 되었고 널리 개척한 땅 정토가 300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뭐냐면 남양오중 원숭이인가요? 번숭에 이제 그 관련된 사를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호족들의 권한, 호족들의 어떤 기반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노비하고 호지야. 그러니까 이제 왕망은 당연히 이들을 어떻게 해요?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 가지고 이때 뭐냐면 요런 것들을 인제 대처한 정책 두 가지를 실시했는데 이게 뭐냐 아까 지금 왕정제 실시야.
그래서 망정제를 실시해서 토지를 제한하고요. 그리고 노비제를 했는데 이 노비에서 노비제 자체를 폐지시킨 게 아니라 노비 매매를 금지시켰어. 네. 보통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세전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노비에. 그러니까 자식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노비가 돼서 자식이 노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비는 그 한 대에서 끝나. 네. 그렇기 때문에 노비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주로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비 시장에 가서 이제 사 온다는 매매를 통해서 하는 건데 노비 매매를 금지시켜 버리면 전쟁 외에는 노비를 획득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죠, 평상시에.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노비의 수는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비와 토지를 제한하면서 호족들을 뭐냐면 통제하려고 했다. 근데 이 호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 갖고 나중에 이제 농민 봉기군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남양호족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뭐 유수, 유인 형제들, 갱시제 이런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인제 뭐냐면 신라를 무너뜨리게 되죠. 예.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9 번을 보죠. 9 번. 자, 한대의 사회경제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사천본위에 한글 이선제가 실시되었으며 학론을 장악한 호족들이 유독자를 간직에 등용했다. 맞죠? 한글 이선제는 한무제 때 실시한 제도죠. 그래서 유교적 교양을 가지고 있는 사물 선출해서 관리를 등용하려고 했던 선발 방식인데 대개 이제 두 단계 나눠요. 1단계, 2단계. 자, 1단계는 추천을 받아야 되고 2단계는 거기 시험을 봐야 되겠죠. 시험 종류도 인제 뭐 3 가지 정도 있어요. 수재과, 편량과, 그다음에 호정과 이렇게 있는데 일단 시험을 보기 전에 추천을 받아야 돼. 근데 추천을 그 당시 어 일반 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호족들이에요, 호족들이. 그 호족들이 되게 보면 추천을 하면 시험은 그들만의 리그를 보는 거야, 호족의 자제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 제도는 원래 취지와 달리 호족들이 자제들이 중앙 귀족화되는데 문벌 귀족화되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호족에 있는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문벌 귀족, 중앙의 귀족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뒤에 이제 구품중정제하고 좀 약간 성격이 비슷해요. 예. 그래서 답이 이거는 옳지 않은 거니까 없죠. 이거 답이 아니죠. 맞은 거니까. 자, 그다음에 2 번을 보면 국가의 농번 억상 정책에 불과하고 화폐 경제가 발달했고 상인 세력들이 크게 신장했다. 맞죠? 한무제가 중농 억상 정책 강화해서 뭐 전매제, 군수법, 평균법 같은 그 이용해서 국가가 상인들이 차지했던 경제적 부를 차지하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반적으로 볼 때 경제가 번성했고요. 오히려 한무제 때는 비단계가 개척됐잖아요. 동서교육을 통해서 부를 또 축적했고 또 암시장을 통해서 또 뭐냐면 부를 축적했어. 이렇게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상인들은 이걸 토지에 재투자해 가지고 지방 호족으로 또 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중농 억상 정책이 제대로 안 됐다. 자, 그다음에 3 번을 보면 쟁기의 보급과 우경의 발달과 함께 그 당시 구전법이니 뭐 대전법이니 이런 것들의 실시로 농업 생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있는데 예. 요건 맞죠? 그래 갖고 그 당시 이제 구정법이니 그다음에 대전법 이런 것들이 실시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보면 인제 좀 눈여겨볼 게 그 구전법인데 이 구전법은 음 관농사 관련돼 있어요. 그 예전에 만종법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 갖고 만종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2 당과 고당이 있으면 2 당에다가 실시한 건데 이 구전법은 2 당이 아니라 고당에다가 이제 해요. 그래 갖고 생산력을 높였다. 경종법하고 좀 비슷해. 경종법하고. 그래서 평지에 파종하는 방식을 바꿔서 그 뭐냐면 이렇게 2 당을 크게 만들고 그 안에 고당을 넣어 가지고 여기에서 씨를 뿌렸다. 이런 것들이 구전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맞고요. 그다음에 인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소농민은 토지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부농을 발전시킨 경우가 많았다는데 이건 틀렸죠. 대개 보면 그 토지의 생산성 증가의 가시는 일반 소농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요. 대부분 지방에 예속한 농민들의 하호를 거느리고 대농장을 형성하는 호족들에게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그 소농민 중에 극소수는
군웅이나 호족은 성장하겠지만 상당수 다 몰락해서 노비나 하옥계층, 예속계층으로 전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호족들은 소노민 출신의 호족은 별로 없어요, 거의. 그래서 예전에 뭐 상인 출신이나 그 지방의 이제 지방 관리들, 그 정치가들이 밑에 내려와서 이제 자기 권력을 통해서 대규모 토지를 소유했거나 이런 식으로 호족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다. 소농민이 토지 생산을 증해서 분홍을 발전시킨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드물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이 4번이 되겠죠. 4번이.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인데요. 자, 10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후한 말기 때 일어난 그 농민 반란과 관련된 거예요. 종교 집단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요 가는 이제 뭐냐 태평도와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 오두미도와 관련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태평도다 이런 거는 금방 알 수 있죠. 태평은 대를 의미하며 크기가 천천히 크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뭐 평자는 정치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태평도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오도미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도미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입단할 때 쌀 5두씩 받아서 이제 오도미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도미도를 이제 뭐냐 쌀을 받고 했다고 해서 미적이라고 봐요. 근데 이 쌀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그대로 이걸 다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데 사용해. 그래서 이게 이걸 의사제도라고 하거든요. 음이육을 뭐냐면 그러니까 쌀하고 고기를 그냥 의사의 밭에 비치해 놓고 여행자에게 양껏 먹도록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런 제도가 있었어. 예. 일종의 국가가 못했던 일을 이런 오도미도 같은 이제 그 종교 단체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도미도는 장릉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던 종교예요. 그래서 이 장릉이 이제 손자가 장로 때 이 촉과 한중을 근거로 독재 종교 왕국까지 만들었어. 예. 그래서 장로는 스스로 천사라고 하고 신자를 기졸이라고 칭하면서 이 종교 조직을 군대 조직으로 재편성을 했거든요. 그 태평도도 마찬가지로 있고 자 태평도와 오드미도는 종교 조직이지만 그 당시 군사 조직화돼 갖고 반란을 일으켰다. 심지어는 오도미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촉지역, 오늘 사천 지역에 종교 왕국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나중에는 이제 조조의 원종을 받고 항복을 해서 끝나게 됐지만, 자, 이 오도미도는 후에 이제 위신남북도 시대 때 뭘로 바뀌냐면 천사도교로 바뀌어요. 천사도. 그래서 우리가 천사도는 원래 남천사도하고 북천사도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남천사도를 바탕으로 북천사도 만들고 이 북천사도가 발전돼서 뭐냐면 도교가 된 거야. 예. 그래서 이때 이제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구겸씨죠. 자, 그래서 이 오도미도, 천사도 이렇게 도교는 서로 이렇게 직통으로 연결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가나에 대한 종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보면 다 지도자는 파는 오늘날 사촌 지역이에요. 촉이라고 했죠. 그 당시. 그래서 한중 지역에 30년 동안 독립적인 종교 왕국을 세웠다. 요거 가가 아니죠. 태평도가 아니라 나죠. 오도미도. 예. 오도미도가 이제 장로 때 그 세웠던 그 왕국을 세웠다고 했죠. 자, 그다음에 가해 신도들은 입교할 때 5마리의 쌀을 바쳤다 해서 미적이라 불렸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가가 아니라 나죠. 오도미도와 관련된 내용이고. 자, 나의 그 지도층은 청의를 바탕으로 한간세의 정행과 부패성을 통렬히 비판했다. 이거는 안 맞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후한 말기 때 실권을 장악한 외척과 한간세들이 그들의 파단과 빈객을 이제 지방간을 임명하고 선거를 그 한권 이선제를 뇌물로 도구로 이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한권 이선제를 통해서 중앙 정치에 진출했던 호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이제 태학 출신이나 호족 출신들이 뭐냐 두 차례 당고의 금을 겪으면서 청류라는 집단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청류와 관련된 거예요. 청류. 그러니까 자기는 깨끗하고 한강과 빌어붙은 그 세력들을 탕류라고 했죠. 탕류. 예, 요 세력들 요거와 관련돼서는 나중에 금고 주번에 걸쳐 당구의 금에 대해서 할 때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건 틀렸고요. 근데 나의
신도들은 갑자년을 맞아 새로운 국가를 항천을 수요 목표로 일제히 봉기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오도미도가 아니라 태평도와 관련된 거야. 태평도. 태평도는 가죠. 가와 관련된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그 5 번을 보면 구겸지는 가와 나의 고리를 아울러 교단의 의례를 정리해 자신의 종교를 복원했다. 맞죠? 예. 근데 주의할 것은 태평도하고 오도미도가 동일하게 한 게 아니라 여기 오도미도가 더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틀린 건데 답이 5 번으로 이렇게 체크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요 가보다는 나가 비중이 높아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오도미도가 나중에 천사도 이름 바뀌었고 북천사도 남천사도 근데 남천사도 만들어지고 강남에 그다음에 저쪽 강북 쪽에 북천사를 만드는데 이 북천사도를 만든 게 구겸지고요. 그리고 이게 도교가 발전된 거죠. 그래서 도교는 도가하고 다르죠. 예, 도가는 노장 사상을 얘기해요. 춘추 정시 때. 근데 이 도가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음양술, 그다음에 민간 신앙 등등을 이제 만든 것이 그 뭐냐면 태평도하고 오도미도고요. 그리고 이 오도미도에서 인제 밖에 천사도가 되고 이게 발전된 것이 도교인 거야. 그러니까 도교는 도가의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했지만 노장 사상이 없는 음양 오행설이니 민간 그 여러 가지 민간 신앙 등을 다 흡수해 가지고 만든 게 도교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는 거 비슷하지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이제 틀린 거니까 맞는 거니까 5 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인제 신나라와 한나라 관련된 내용을 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듣냐 강의 듣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